자, 먼저 집권여당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의 거친 네거티브전이 계속되자 당에서 나서서 서로 상호 비방은 그만합시다. 원팀 협약식을 어제 오전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나절 만인 어제 TV 토론회 현장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날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 소종섭 전 신화저널 편집국장, 정혁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의 원팀 협약식부터 오후 TV 토론회까지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이제 누구나 협약을 한 이상은 지켜야지요. 최고로 잘 이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모욕하고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공약 이행률은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건 일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이재명 후보 있습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는 없고요. 있다. 네. 이낙연 후보 있으시다는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하실 수 있나요?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네. 자, 어제 오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 모아서 원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첫 번째 TV 토론, 본선 TV 토론이 있었는데 주자들이 조금은 자제하는 듯 하지만 이 원팀 협약식의 원래 취지대로 그렇게 네거티브나 공격이 좀 누그러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팀 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치열하게 거의 고삐 풀린 것처럼 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면서 그러한 어떤 양상이 더 커졌는데 당이 일단은 명분을 주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선도하는 후보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일단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경선의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것의 핵심은 경선 결과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실질적으로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이 협약식을 통해서 확약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선 이후에 이제 본인이 후보가 안 된다 그래도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은 아마 이 원팀 협약식이 만들어놓는 하나의 어떤 긍정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좀 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기본소득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서로 이제 상대방이 말을 바꿨다라고까지 지적을 하면서 비판이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상당히 가시돋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질문은 날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국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공방으로만 흐른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자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영상을 보셨지만 질문하면서 날치기 해도 좋다. 재난지원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야 간의 합의를 야당 대표는 합의 번복했다고 질타해놓고 왜 여당 대표한테는 합의를 철회하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밝혀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을 일절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야말로 말을 바꾼다. 이렇게 그냥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태도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문제된 백제 발언, 그 지역주의 조장과 관련해서
작년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가 대표 때 이제 경선할 때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해서 실력 있고 청렴하고 약속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어제. 그래놓고 이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할 때는 실력도 없고 청렴하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킨다 못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어제 TV 토론의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이재명 후보께 그 백제 발언에 말씀하시죠.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서요.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거든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저는 이낙연 후보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자, 백제 발언 공방이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선 TV 토론인데 지금까지의 상황 이해 득실을 좀 따져봐 주시죠. 누가 유리하고 누가 좀 불리한 상황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펼쳐진 국면은 이낙연의 시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서 행동과 표결에 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른바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에 대해서 호남 불가론이라고 받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세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뭐 미군 점령군 발언이라든지 바지 발언이라든지 또 이른바 백제 발언이라든지 최근 국면은 이재명 지사의 실책이 이어지는 그런 빌미가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대표 브랜드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약합니다. 신복지라는 것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강한 흡인력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 브랜드를 앞으로 어떻게 잘 내세울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지사가 아닌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집중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잠시 보시죠. 제가 이낙연 후보께도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뭔지. 당대표 6개월 동안에 아마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쌓아놓기만 하고 보따리도 제대로 못 풀었다. 이런 리더십으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지. 합의가 잘못됐다. 합의보다 이 여야 간의 합의는 야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야합보다는 국민과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합의를 어떤 때는 깨고 또 어떤 때는 지키라고 하고 어느 쪽이 맞는 거냐 이렇게 다시 되묻더라고요. 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양강 구도가 형성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긴장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낙연 후보가 작년에는 지지율이 40%가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한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양강 구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와 마찬가지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내 것이었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같은 좀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지금 뭐 다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은 해 있지만 옥고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4명은 사명과 관련해서 X표를 들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세모를 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대통령이 살필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낙연 대표는 답변을 못하고 사실 어제 방송에서 흐지부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모를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지금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이제 굉장히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초에 이제 사면론을 얘기를 했다가 역풍을 맞으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걸 겪었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어제는 뭐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의 이낙연 전 대표의 언행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은 필요하지만 때는 지금이 아니다.
적절한 어떤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면 그 시기가 되면 대통령이 판단을 할 것이다. 아마 이런 맥락으로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맥락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부 안에서 사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현 정부,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예. 그 이후 인수위가 꾸려지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간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연말 뭐 크리스마스 즈음에서도 있는데 그때는 좀 어려울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재형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이 야권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야권의 후보 중에 한 분이시고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인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 당에서 징계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당 외곽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만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계파 갈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좀 만납시다 했더니 윤 전 총장이 쓱 피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또 어떤 생각으로 좀 피한 겁니까? 예, 이 일종의 신경전인데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추격하는 입장이시고 본인의 존재감을 더 부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파 갈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하고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소속에 있지만 지금 계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원, 위원장들이 있는 건 민주당에서도 지금 더 치열한 네거티브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선이 진행되다 보면. 예.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전격 제의를 받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일종의 수싸움인데 최재형 원장이 윤 전 총장 급으로 키워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신경전인데 결과적으로는 만나서 두 분이 앞으로 대선을 어떻게 치를지 아마 이야기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선수는 최재형 원장이 쳤지만 윤 전 총장이 그걸 화답하듯이 받아가지고 두 분이 만나서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어떤 믿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외연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런다면 저는 만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른 대선 주자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 대선 주자들이 좀 두루두루 만나서 경선을 멋지게 치르는 방안 그리고 우리 외연을 확장하는 이런 방안을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뭐 지지율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 받아주면은 동급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지금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최 전 원장의 사실 계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라는 것이 사실은 만나서 뭐 하겠어요? 빨리 입당하시라. 그렇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좀 계파 갈등도 이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장면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양강 구도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서 사실상 어떤 지지율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같이 부각되는 어떻게 보면 최 전 원장에게 더 이익이 가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아는 윤 전 총장이 덥석 이렇게 그래 합시다. 그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봐요. 이렇게 지지율 격차 클 때에는 사실상 지지율이 높은 사람은 아웃복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네요. 내가 원할 때 해도 충분한데 왜 인파이팅을 하는 이제 추격자한테 그걸 내줍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윤석열 총장은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쪽에다 대해서는 입당 후에 만납시다. 뭐 그 정도의 어떤 선을 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최근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야당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친윤석열계, 친최재형계 이렇게 새로운 계파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죠. 친윤계, 친최재형계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옛날에 무슨 계파 정치가 혹시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 처음 정치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셨어요. 뭐 친윤계가 우리 당내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고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통해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지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계파를 만들거나 또 어떤 계파의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양측 모두 친윤, 친최 계파는 없다. 계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계파 갈등으로 옛날 뭐 친박, 친이 이런 식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이, 친박 그때는 이미 당시에 정치 세력이 존재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아니면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존재할 시간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최재형 원장 자체가 그런 계파를 만들 성격은 아니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계파 정치는 기성 정치권의 폐해라고 그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비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원치 않더라도 또 계파라는 게 정치에서는 없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심해지지 않게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권유로 합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밖에 대통령 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소 국장님 이번 달에만 뭐 2번 만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 될 사람 윤 총장밖에 없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어쨌든 마쿠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상당히 이제 병풍 역할을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맥락에는 결국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현재 야권의 전체 판을 봤을 때 윤 전 총장이 가장 유력한 주자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상처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윤 전 총장만한 그러한 이 강한 어떤 팬덤 현당 지지층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전체 야권 대선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윤희석 전 국민의힘 강동갑 위원장이 만나서 이제 거취 문제를 상의를 하니까 우리가 윤 전 총장을 도울 수밖에 없지 않냐, 가서 도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최근에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활동 선언을 하고 나서 보이는 행보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이게 전체 야권의 어떤 대선 구도에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일단 가서 좀 윤 전 총장을 도와서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궤도에 올려놓는데 당신들이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주변에 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당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 당에 계속 있었다면 지금과 똑같은 조언을 했을까요? 당에 계속 있었다면은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윤 전 총장의 행보 자체가 지금과는 다르게 갈 수도 있고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당이라는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맥락은 그대로 갖고 갔을 건데 지금은 야권 밖에 있기 때문에 야권 전체라는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제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 원인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홍 부총리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택 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 수급과는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 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막연한 기대 심리, 투기 수요, 불법 거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래도 국민에게 정국은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진단을 잘 해야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목이 아픈데 뭐 팔이나 뭐 이런 거 만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 때문이고 왜 공급이 부족하겠습니까? 시장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몸에 피가 많아도 혈관이 막히면은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그 막힌 부분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뭐 엄하게 이제 투기 수요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층에서도 뭐 코인 때문에 그렇고 예. 특히 요즘 부동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건축 2년 거주해야지 입주권을 준다. 이거 폐지하니까 전세 가격이 인력씩 툭툭 떨어지고 물량이 뭐 2배씩, 3배씩 큰 단지에 따라서는 그렇게 늘어났다 이런 정책의 잘못에 대한 진실한 반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를 않는 거죠. 예. 어제 이제 홍 부총리의 얘기도 결국은 뭐 26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새로운 대책이 없다. 재탕 삼탕의 대책이고 결국 그것이 이제 국민들 탓으로까지 돌리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최근에 뭐 주택 그 가격뿐만이 아니고 전세금 자체도 지난해에 예. 비해서 1억 3천 정도나 서울의 경우에 올랐습니다. 이게 올라도 너무 많이 지금 주택 가격과 전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뭐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망연자실한 상태까지 그렇게 가 있는 건데 현재의 정책의 어떤 이런 것 가지고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해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홍 부총리가 어제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에 있어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부동산 문제가 어떤 뭐 해결책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때문에 많은 국민들, 거의 모든 국민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좀 기대해 보는데 난망합니다. 자, 이상일 의원, 김관옥 교수, 정혁진 변호사, 서종섭 국장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